모낭염 치료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니 전문의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그 부위를 절제를 해서 고름을 짜낸 후에 그 다음에 항생제를 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를? 안녕하세요, 양이슈 강약사입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모낭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되면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화장을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얼굴 이곳저곳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익은 여드름이 올라오게 되면 짜고 싶은 욕망이 생겨서 막 손톱으로 긁거나 막 짜곤 합니다. 하지만 여드름과 달리 모낭염은 절대 짜선 안 됩니다. 모낭염은 모낭을 중심으로 노란 농이 피부 표면에 매달린 것 같은 형태입니다. 농포와 가려움 그리고 통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에는 발열 오한까지 동반한다고 합니다. 모낭염에도 감염되는 균주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몰라세지아 모낭염, 그람 음성 모낭염, 절정 웅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그람 음성 모낭염은 장기간 동안 여드름 치료를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했었을 때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모낭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런 모낭염과 여드름은 생기는 원인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여드름은 과도하게 피지가 분비가 되어서 생기는 원인과 또 모경이 막혀서 생기는 원인이 있고, 모낭염은 세균의 감염 그리고 화학적 감염,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모낭, 털구멍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 둘 생기는 여드름과 달리 모낭염은 집중 분포해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면도를 하다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모낭염에는 무피로신 성분의 항생제가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무피로신 항생제 연고는 농가진 그리고 모낭염 같은 피부 질환의 광범위로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 연고입니다. 또한 이 무피로신 성분의 항생제 연고는 광범위한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이 되고, 다른 항생제와 사용을 같이 하여도 교차 내성이 없는 것이 매우 장점입니다. 무피로신 성분의 항생제 연고는 감염성 습진, 화상, 그리고 피부 질환에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여름철에 애기들이 모기에 물려서 너무 가려워서 긁다 보면 피부에 염증이 생긴 부위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모낭염이 생길 수 있는 원인은 수면 부족, 스트레스, 또 과로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인해서 피부 속에 균들이 침투를 해서 생기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컨디션 조절을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항생제 연고로 가라앉을 수 있지만, 심할 경우에는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그 부위를 절제를 해서 고름을 짠 뒤에 또 그 덧나지 않게 항생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이게 고통도 물론 매우 많을 것 같고, 이거 어떻게 해 이거를. 그래서 이런 모낭염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생활수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세균이 성장하기 적합한 후떡지근한 곳을 피할 것. 두 번째로는 염증의 원인균이 다른 부위로 전염되지 않도록 농포를 긁지 않을 것. 세 번째는 면도를 할 때 각질층까지 제거되어 세균에 감염되고 또 이로 인해서 모낭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도기를 청결하게 관리를 하여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두피를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활동 후에 땀, 피지, 오염물질 등으로 지저분해진 두피와 모발을 깨끗이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녁에 머리를 깨끗하게 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머리를 말릴 때는 뜨거운 바람이 아닌 약간 좀 선선한 바람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이 증발하게 되면 두피가 건조하기 때문에 또 많이 건조하면 또 모발 쪽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모낭염은 일상생활에서 조금만 관리를 하면 걸리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신다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이슈의 강야사였습니다.